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정유랑 화학 담당하고 있는 전우재라고 합니다. 2023년도 연간 전망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쟁 속 기회를 찾은 산업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최근에 모든 산업의 수요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화학 쪽 플라스틱 당연히 안 좋고요. 휘발유도 같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되게 특이한 점은 가스랑 전기료가 상승을 하면서 등경유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유업이 최근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 업사이클보다 더 좋은 시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가스가 이제 부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좋은 시황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비슷하게 가스랑 전기료가 상승했을 때 좋아지는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산업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 정유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좋아집니다. 당연히 이제 가스로 만드는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력을 좀 수급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많이 설치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과 풍력 수요 당연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대표적인 태양광 주식인 하나솔루션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솔루션이 가장 기대가 되는 이유는 미국 IRA로부터 최대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매출 비중이 30%, 미국 내 판매량 중에서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모듈이 30%나 되고요. 미국의 생산량 중에서도 하나솔루션 공장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좀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계산해 본 결과로는 2032 년까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총 5.5조 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산업은 이제 LPG 유통업인데 이게 되게 생소한 산업인데 LPG 하면 저희 그 자동차나 그 가정용 도시가스용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LPG를 유통하는 업체들인데 SK가스랑 이원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되게 작은 업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전 세계 LPG 유통량에서 20%나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최근에 LNG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똑같이 불을 뗄 거면 굳이 LNG를 쓰지 않고 LPG를 쓰는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PG 대체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량이 14% 정도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그럼 단순히 매출 14%, 영업이익 14%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년 대비 올해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3배 정도 혹은 4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 LPG랑 LNG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LPG를 LNG 가격이 비슷하게 팔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품들에 대한 마진이 확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큰 영업이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가스로 만들건 원유로 만들건 석유화학 공장들 두 가지에서 다 이제 뭐 마진이 안 남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건데요. 유가가 오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유가가 이렇게 있으면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요 정도의 추가적인 마진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수요가 안 좋게 되면 근데 유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마진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N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좀 특이한 회사들이 있어요. 대체 원료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들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되게 일정합니다. 폐기물 쓰레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분만큼 다 전가가 되면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을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 같은 NCC 업체들은 3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4,300억이 나왔는데 DL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실적이 1,700억
플러스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원재료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실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볼 수가 있었고, 이런 현상은 가스가 그리고 전기료가 비싼 2025년까지 모두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정유사들, 신재생에너지, LPG 유통업, 대체 원료로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들, 앞으로 2-3년간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정제 마진이 역사상 가장 높은 상황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높은 수준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황이 좀 둔화가 된 걸로 느꼈던 3분기에도 과거 업사이클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후 4분기에는 지금 오히려 마진이 조금 더 올라온 상태이고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마다, 정유 제품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등유랑 경유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젤이나 아니면 발전소에 들어가는 물량들이고, 경질 제품들이라고 하면 휘발유나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납사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경질 제품 마진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고, 등경유 마진은 굉장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벌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휘발유랑 납사를 많이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가동률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정유업의 가동률,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전반적인 정유 마진이 이 왼쪽 그래프에 있었던 것처럼 좀 올라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냐라고 하면, 글로벌 정유사들이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이 지금 시황이 좋은 등경유가 37% 정도 됩니다. 최근에 그리고 한국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경유가 이제 54%나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17% 포인트 더 많이 생산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경유랑 휘발유, 아까 좋았던 제품, 안 좋았던 제품, 이 두 가지 가격을 빼게 되면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와요. 왜냐면 둘 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발전소는 이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으니까 비슷했는데, 최근에 발전소로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경유랑 휘발유 가격의 차이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요즘에 이 경유 빼기 휘발유 마진이 37불 정도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대충 90불이니까 경유를 만들면 영업이익률 40%가 나오고, 휘발유를 만들면 뭐 BEP 정도 혹은 적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국 정유사가 글로벌 정유사 평균 대비해서 17% 더 많이 만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37불 곱하기 17% 포인트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6.5불 정도의 정제 마진을 더 프리미엄으로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 정제 마진이 보통 한 6불 정도에서 12불 정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좋은 정제 마진이 만약 6불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한국 정유사들은 6.5불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여전히 업사이클 수준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비쌀 때 한동안은 계속 좀 정유가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쪽 매출이 최근에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전달돼서 내년도에는 흑자전환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 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황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수요가 일반적으로 4에서 3%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수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긴 하고요. 증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수급 밸런스 악화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해소가 되려면 이 면적만큼의 수급 밸런스 회복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학업체들이 증설을 되게 조금만 한다고 해도 수요가 좀 회복이 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27 년에서 28 년까지는 계속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이익이 안 나오는 사이클을 좀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2024 년도를 바닥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천천히 매수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2028 년부터는 또 엄청나게 돈을 잘 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되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사냐라고 하면 저는 아마도 6월에서 한 8월 정도는 지나야지 좋은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황이 내년도 말부터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지금 시황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게 왜 내년 말부터냐면 일단은 가장 최전방, 플라스틱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소매 제품들이에요. 어 근데 이 소매 제품 재고가 작년 11월 달 2021 년도 11월 달부터 10 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재고가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재고가 10 개월 동안 쌓였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재고가 줄어드는 좋은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도 재고가 과거 수준으로 더 떨어질 때까지는 아마 10 개월 이상 걸릴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재고가 정상화돼야지 그때부터는 필요한 만큼 소매 업체들이 월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구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한 10 개월 정도 후면 좋아지겠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화학 제품이 하도 안 팔려 가지고 화학 제품의 재고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전방 소매 재고가 먼저 빠지고 화학 제품 재고도 빠지는 아마도 내년도 한 9월에서 12월 정도가 시황이 좋아지는 때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쪼끔 더 앞서 가지고 아마 6월부터 8월에 부터 이제 주식은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일단 지금부터는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마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안 좋았죠. 계속 안 좋아질 게 그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기 보수를 보통 봄철과 가을철에 합니다. 지금은 정기 보수가 없는 다들 공장을 쌩쌩 돌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당장 2월 말까지는 시황이 좋아질 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공급단인데 유럽이 에너지 감축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에너지를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아끼고 있냐면 공장을 끄면 보조금을 줘 버리는 이런 정책을 펼쳐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학 공장들이 전부 다 마진이 안 났는데 당연히 공장을 끄고 보조금을 받아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1 분기도 그렇고 2 분기도 그렇고 3 분기에도 지금 에너지를 한 9% 정도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장을 얼마나 껐냐면 유럽 화학 공장의 60%가 가동을 조정했거나 아니면 중단한 상태이고요. 비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70%를 아예 꺼 버린 상황입니다. 내년도 3월 달이 끝나게 되면 유럽의 에너지 정책이 끝나게 되면 4월 달부터는 이 공장들이 다시 풀 가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유럽발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어 요때 이제 2월 달부터 정기 보수는 들어가겠지만 유럽의 물량이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시황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9월 정도부터는 그래도 좀 시황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서 어 화학 시황은 9 월부터 12월 회복 그리고 이제 매수 시점은 쪼끔 더 앞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대형주는 하나솔루션이에요. 최근 3 분기 들어 가지고 판매량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시황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다 미국 때문인데요.
중국산 태양광이 원래는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 들어가다가 미국으로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한국이 채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되는 수출량도 늘어나고 판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내년도 1월 달부터는 미국의 IRA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IRA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 미국의 태양광 설치 전망인데, 기존 추정치 2분기 당시의 추정치가 이 진한 파란색 부분이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RA가 발표가 된 이후에 90일 후 새롭게 써진 전망은 기존 설치량 전망 대비해서 40%나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수요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미국 MS 1등인 하나솔루션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시황은 계속 좋게 유지가 되겠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과 유럽에서 오히려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원재료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싼 원재료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는 비싸게 미국에다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DL 말씀드리면, D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에 따라서 매출액이 결정이 되는 구조이고요. 원재료는 그래도 좀 일정하기 때문에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인수한 크레이턴이랑 칼리플렉스라는 회사들, 요 회사가 이제 크레이턴이라는 회사인데, 이쪽에서 최근에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매년 영업이익이 2배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SK가스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LPG 유통 회사인데, LNG랑 LPG는 둘 다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그 가스들이에요. 뭐 탄소가 한 개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LNG로 만들고요. 탄소가 3개나 4개로 붙어 있으면 LPG가 됩니다. 똑같이 천연가스에서 분해를 해 가지고 만드는 두 가지 가스이기 때문에 가격은 원래 비슷비슷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LNG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LPG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못 쓰다 보니까 유럽이 못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졌는데,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LPG를 쓸 수 있는 좀 이런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PG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수입량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이 하나 나왔던 거는 산업부에서 9월 달에 에너지 정책이 하나 나왔었는데, 요즘에 LNG랑 유가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LNG 가격이 거의 3배가 됐죠. 이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진다라고 하면서 LNG 일부를 LPG로 바꿔보자라는 정책을 냈어요. 2조 원어치를 해봤자 사실 LNG 시장에서는 2%밖에 안 되는 물량인데, 이거를 LPG로 좀 바꿔보자라고 정부에서 제시를 했고, 만약에 2조 원어치가 전부 다 바뀐다면 LPG 수입량은 15%가 더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책 없이도 지금 2021년 대비 22년도 영업이 거의 3-4배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책까지 내년도에 온전히 가동이 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